사실 데스크톱 사양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이제 닌텐도 말고 그래픽카드를 찾으러 다녀야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입니다. 최근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맥북 M1을 사용하고 리뷰하면서 생긴 궁금증인데요. 고사양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이라고도 부르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도 부르던데 스펙만 보면 와 정말 깡패더라고요. 또 최근에 3000번대 그래픽카드까지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사양 노트북으로 데스크톱에서 하던 작업이나 게임 어디까지 커버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건 풀고 가야죠. 맞습니다. 결국 또 질렀어요. 오늘 준비한 제품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7 HDR XC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번 달 비싼 거 리뷰 진짜 많이 하네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먼저 박스를 열었을 때 꽤나 패키징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리뷰하면서 가끔 패키징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가 처음 받았을 때 비싼 제품일수록 이렇게 깔끔하고 안정적인 패키징이라면 더 안심이 되죠. 구성품으로는 SSD 추가 장착 시 사용하는 서멀 패드, 그리고 설명서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 에어로 17은 스토리지 슬롯이 2개가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구성품으로는 충전기예요. 충전기가 엄청 크고 무겁더라고요. 고성능 노트북이다 보니 고속 충전을 위해 230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노트북 본체죠. 에어로 로고와 함께 천에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젠북 듀오를 구매했을 때는 비닐 안에 있었는데 이런 포장 마음에 듭니다.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은근 사소한 거에 만족해야죠. 근데 무겁긴 하네요. 이미지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더 이쁘고 깔끔하네요. 바로 포트 구성과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포트를 살펴보면 좌측은 유선 램 포트 하나, UHS-2 SD카드 리더 하나, USB 3.2 A타입 포트 2개, 마이크와 오디오 포트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SD카드 슬롯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입을 고민하던 ASUS ROG 제품도 SD카드 슬롯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에어로는 UHS-2로 빠른 전송이 가능한 슬롯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측에는 충전 DC 포트, HDMI 2.1 포트, 미니 DP 1.4 포트, 썬더볼트 3, 마지막으로 USB 3.2 A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HDMI 2.1 포트와 썬더볼트 3는 4K와 8K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니 DP 단자까지 사용하면 4K 해상도로 트리플 모니터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썬더볼트 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썬더볼트 3 단자 하나로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한지 본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썬더볼트 3가 2레인의 경우 듀얼 모니터가 구성이 안 돼서 4레인일 때만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에어로는 4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포트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으나 C타입 단자가 하나뿐인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썬더볼트가 아니더라도 C타입 단자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외부 디자인을 보면 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에어로 로고와 로고 LED, 포인트 라인 또한 과하지 않아서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 오히려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SD카드 슬롯도 그렇고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게이밍 노트북과 크리에이터 노트북 그 중간 포지션에 있는 노트북 같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 단점으로는 깔끔한 외관에 지문이 잘 남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다른 리뷰 영상들을 찾아봐도 얼룩덜룩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판을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일 만큼 뚫려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고성능 노트북이다 보니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사이즈는 대략 가로 39.5cm, 세로 27cm, 두께는 2.1cm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7인치의 시원시원한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 사이즈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무게는 2.5kg였는데요. 실제로 재보니까 2.7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잠깐 이동하기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가방에 넣고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와, 어깨 빠지겠더라고요. 키보드는 풀배열 키보드로 숫자 패드까지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타건했을 때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고 적응하기가 편했습니다. 적당한 무게감과 반발력으로 타건감이 괜찮더라고요.
터치패드 사이즈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평범한 사이즈였습니다. 클릭감은 오히려 맥북보다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터치패드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는데요. 반응 속도는 빨랐지만 저는 처음 보는 위치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에어로 17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스펙과 데스크톱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준비한 에어로 17 HDR-XC 스펙은 CPU는 10세대 i7-10870H 8코어 16스레드, 그래픽카드는 RTX 3070 맥스Q가 탑재되어 있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메모리는 32GB인데요.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기본 SSD 1TB입니다. 배터리는 99W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충전기 없이 장시간 작업은 힘들더라고요. 화면 밝기라든지 옵션을 조금 조정을 하면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사용을 한다면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에어로 17 스펙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바로 화면이었습니다. 4K 해상도에 어도비 RGB 100%로 뛰어난 색 재현율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였는데요. 팬톤 인증까지 받아 색상 정확도가 더 높은 제품이었어요. 영상 시청을 하는데 와, 이래서 해상도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 모니터를 보다가 에어로 17 화면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하던 데스크톱 대응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체감상 느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수치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3D마크와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습니다. 그래픽 점수를 보여주는 3D마크의 경우 역시 에어로 17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그래픽카드가 GTX 1660 슈퍼로 좋은 제품이 아니라 비교하기 창피하지만 기존 데스크톱 그래픽 점수는 15,399점, 에어로 17은 21,745점으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기존 그래픽카드도 꽤나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그래픽카드라니, 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다음 CPU 성능을 알아보는 시네벤치 스코어의 경우 기존 데스크톱 라이젠 3세대 3700X와 비교했을 때 8코어 16스레드는 동일하지만 3700X의 경우 멀티는 11647, 싱글은 1254, i7 10870H는 멀티 8696, 싱글 1169로 멀티에서 대략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러니까 전문 IT 리뷰어 같지 않아요? 저 3D마크랑 시네벤치 처음 돌려봐요. 게임 테스트의 경우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만 테스트를 했는데요. 4K 해상도로 진행 시 30에서 4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약간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FHD 해상도로 변경하니까 평균 100프레임으로 원활한 게임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놀랐던 게 와이파이였어요. 물론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테스트를 와이파이로 진행했는데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그런지 네트워크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전혀 딜레이나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열은 쿨링 성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키보드 위로 뜨거운 열은 전달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온도를 인식해서 쿨링 속도를 조절하다 보니까 80도를 잘 넘지 않더라고요. 쿨링의 경우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받자마자 영상 작업도 이 에어로 17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고퀄리티의 영상 제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4K 영상을 중첩시키고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효과를 추가로 중첩시키더라도 타임라인 이동이나 재생 시에 크게 끊기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질까지 더해지니까 이야, 이거 작업할 맛 나던데요. 렌더링 시간의 경우 데스크톱으로는 대략 3분, 에어로 17은 대략 3분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3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에어로 17이 그래픽카드는 좋았지만 CPU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에어로 17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은 4K 디스플레이와 성능 두 가지 모두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그래픽카드는 최신인데 CPU는 인텔 10세대로 이전 모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라이젠 세단 CPU를 탑재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과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에어로 모델은 15인치와 17인치 두 가지 크기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각각 3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차이점을 알아보니까 RTX 3060, 3070, 3080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CPU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에어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에게 맞는 스펙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타 브랜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비슷한 스펙이지만 화면이 아무래도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구입하시기 전에 자신이 4K 디스플레이가 필요한지 잘 고려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채널 영상 중 가장 고성능 노트북이면서 비싼 노트북인 에어로 17을 만나보았는데요. 이 에어로 17 소개 영상이 끝이 아니라 이 에어로 17로 데스크 셋업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데스크톱처럼 사용하면서 가끔 이동 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셋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맥북을 사용하는 유저분들도 관심이 많은 셋업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일반인 관점으로 쉽고 친근하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